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7월 22일 중복입니다.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두 사람이 다 깊은 슬럼프에 빠진 것 같습니다. 마침 어제 보니까 청해부대 301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군용사들 코로나에 잔뜩 걸려서 확진자가 거의 80%에 달하는 확진자가 있는 가운데 귀국했습니다. 귀국해서 각자 다 격리시설로 지금 격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구에서 지난해 이제 대구 봉쇄 조치 이것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다른 지역 같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 며칠 전에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지금 노동시간 52시간제를 비판하면서 120시간이라도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고 또 쉴 땐 쉬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했다가 여권으로부터 또 친정권 언론 매체로부터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 얼마 전이죠. 송영길 민주당 대표하고 첫 만남에서 덜컥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합의했다. 물론 나중에 그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만 옹색하기 짝이었고, 어쨌든 그로 말미암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흔한 이야기로 깊은 슬럼프에 빠진 것 같습니다. 즉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전 총장,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국민의힘 6.1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이준석 대표, 또 지금 우리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동안 글래디에이터 막시무스 같이 그야말로 용감무쌍하게 맞서왔던 윤석열 전 총장, 두 사람 다가 깊은 슬럼프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슬럼프라는 것이 마치 어떤 늪이나 또 수렁에 또 소용돌이 물 회오리에 말린 그런 느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침착하고 슬기롭게 슬럼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렁에 빠지고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허우적거림은 더욱더 수렁에 깊이 빠져들게 하죠. 여기에서 뭔가 지금 이준석 대표, 윤석열 총장 뭔가 스탠스에 커다란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준석 대표 보면 6.11 전당대회에서 정말 길이나 같이 이준석 체제 출범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앞서도 제가 이제 청해부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청해부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서욱 국방부 장관 대리 사과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문제 갖고 또 하나가 있죠. 같은 코로나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시키면서 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굵고 짧게. 그런데 어제만 해도 1800명 나왔거든요. 굵고 짧게가 아니라 굵고 길게 국민들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뭔가 확실한 메시지, 이른바 공격에 앞장서야 됩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모르겠어요. 본인 스스로 세대 교체의 기수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갖다가 내세우는 꼴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흐리멍텅하게 지금 중도 보수 진영의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전이랄까, 어떤 싸우고자 하는 의욕이랄까,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 세대교체, 꼰대 청산, 따릉이, 다음에 나는 국대다, 이와 같은
일종의 세대 교체 퍼포먼스에 그냥 희석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 본인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것을 갖다가 뒤에서 멋진 후보를 만들어내고 또 이 후보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확실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뒤에서 프로듀서 역할을 갖다 해야 된다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좌표에 대해서 재설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청해부대 이 문제 갖고 흔한 얘기로 문제인데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증폭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장 8,000명 민주노총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 보도 나오고 말 정도라면 계속 당 대표는 그것을 갖다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줌으로써 사회적 이슈화 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도쿄올림픽 가느니 마느니 정상회담 하느니 마느니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일단 밀고 당기는 가운데 결국 보면 안 가기로 결정이 났습니다만은 문제는 안 가기로 결정나기 그 전전날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면 일본에 장단 맞추는 꼴이다 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일본 안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을 다 꼭꼭꼭 짚어주는 그것이 그러니까 당 대표라는 것은 결국 이 사회 담론들을 갖다 툭툭툭 즉 이슈를 계속 툭툭툭 던지고 감으로써 여론의 흐름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당 대표의 역할입니다. 물론 다른 의원들, 다른 유력 대선 주자들의 메시지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 앞으로 야당의 대선 후보를 만들기 위한 감독이자 프로듀서이자 심판인 그 당 대표의 메시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메시지가 그야말로 쭉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았을 때 일관되면서 무언가 날석에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또 대안의 제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준석 대표의 뭔가 좌표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29일 출사표 던지고 마침 그 다음날 부인 김건희 씨의 나는 줄리가 아니다. 또 그 다음날 7월 2일 최모 씨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죠. 법정 구속되고 그 이후에 보면 묘하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입당하고 이러면서 뭔가 윤석열 총장의 그 어떤 스탠스가 본인이 3월 4일 검찰총장 때려치우고 117일 동안 침묵을 지켰을 때 그 우직함과 때로는 답답할 정도의 그 우직함과 정반대로 과거 2017년 초에 우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서 보았던 하루가 바쁘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바쁘게 움직인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메시지도 일관되지 않아요. 보면 갑자기 또 광주 가서 이한열을 갖다가 하고 거기서 결정적으로 해서는 안 될 얘기했죠.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을 갖다가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에 찬성하겠다. 죄송합니다만은 4.19나 3.1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온 3.1운동 4.19 이와 같이 온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직은 5.18은 아닙니다. 만약에 5.18에 대해서 아직 역사적 평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난해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시절에 우격다짐으로 그쪽 강령인가 당원에다가 넣긴 넣습니다만은 우리 헌법 전문에 박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와 같이 5.18 문제를 갖다 박는다면은 앞으로 아마 지금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제주 4.3을 갖다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된 조국으로 출범하는 것을 바랐던 것이 짓밟혔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죠. 4.3이
물론 나중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선량한 시민들, 선량한 도민들의 피해 있었습니다만 초기에 그것을 촉발했던 것은 대한민국의 출범을 갖다 방해하려는 남로당의 그야말로 그저 책동으로 말미암아 빚은 겁니다. 근데 보면 이거는 빼고 뒤에 피해 부분만 얘기해서 뭐 평화의 섬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마당에 5.18 문제를 갖다가 헌법 전문에 받겠다면 아마 4.3도 박자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 얘기 해서 안 되죠. 거기다 이번에 또 대구에 가서 갑자기 밀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와 같은 그 당시 그렇게 보면 TK 대구 경북이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대구를 갖다 마치 저 우한 마냥 봉쇄해야 된다는 그 홍익표던가요? 그와 같은 망언의 대상이 돼서 그 분노를 갖다가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뭐 밀라냐의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120시간도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52시간제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52시간제 강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경제에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래도 120시간이라고 툭 지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왕좌왕 좌충우돌해서는 곤란하죠. 뭔가 지금 윤석열 총장도 알게 모르게 어젠가에 그저께 그 코리아 리서치 보니까 드디어 19점 몇 %,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40%에 육박하던 지지율을 자랑하던 윤석열 총장이 막상 본인이 출사표를 던지고 나서 지금 거의 한 4주 가까이 됩니다만은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갖다 면치 못하고 있고, 또 코리아 리서치 같은 경우는 10대 19점 몇 %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 갖고 보면 늘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갖고 좋게 나오면 여론이 아주 얼굴 싹 앉아 표정 관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떨어지면은 우리는 그런데 개의치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째 개의치 않겠습니까? 신경 쓰이죠. 거기다 마침 윤석열 총장이 떨어지는 그 가운데 또 최재형 원장은 또 오르고 있거든요. 비록 아직 숫자는 6% 남짓입니다만은 이런 부분에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왜 언론이 계속 윤석열의 대체제 최재형, 윤석열과 최재형은 제로섬 관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는다, 한 사람만 남는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니 신경이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도 뭔가 계속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바쁘게 움직일수록 제가 보니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총장 측의 가장 큰 문제, 즉 캠프의 가장 큰 문제는 싸움꾼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선거를 치러본 싸움꾼이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석준 씨 국무조정실장했던 저하고는 보면 대학 아마 동기동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경제학과죠. 그 친구는 아주 얌전한 관료 출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분은 나중에 대통령적 인수위원회 할 때 인수위원회에 뭘 맡기면 되죠. 지금도 정책을 총괄하는 정도로 일을 시켜야지 전쟁을 지휘하는 야전사령관감은 아니죠. 뭔가 좌표 설정과 크릭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윤석열 총장 다다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민주당이 코로나19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확진 거기다 굵고 길게 가는 이 통에 당초 9월 5일 내지는 9월 10일 결정하기로 했던 대통령 후보 선출 일자를 갖다 10월 10일로 한 달을 미뤘습니다. 정확히 5주를 미뤘죠. 9월 5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자, 10월 10일로 미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은 민주당이 9월 5일 내지 9월 10일, 즉 9월 초에 후보를 결정한다는 그 전제하에 국민의힘은 8월 말 경선 버스를 출범시키고 9월 5일 날 후보가 결정되면 10월 11월
그로부터 2달 후인 11월 초에 후보를 결정한다. 그리고 8월 말에 경선 버스 출발한다. 라는 시간표를 내세웠던 겁니다. 어차피 이 게임은 이쪽 내부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원희룡 싸움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안철수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민주당의 이낙연 내지는 이재명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즉 이쪽 경쟁의 상대는 이쪽이지 이 내부가 아니죠. 그런데 이쪽에서 경쟁의 상대, 즉 상대 적이 9월 5일에서 10월 10일로 크릭을 조정했습니다. 당연히 조정해야 됩니다. 경선 버스 여기가 10월 10일 날 대선 후보 결정된다면은 당초 9월 5일 결정을 갖다 전제로 8월 말 경선 버스 출발이었으면 이것도 경선 버스 출발을 9월 20일 전후에 있는 추석 그 전으로 최소한 3, 4주 정도를 갖다가 연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내부를 정비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될 일은 하루라도 빨리 지금 윤석열 총장을 다시 만나십시오.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최근에도 이준석 대표, 자, 우리 당에 있는 현역 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이 특정 후보군을 지원하는 거 모두 인정한다. 주요 당직자는 안 된다. 그 대신 밖에 있는 사람 지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엄명을 내렸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이것도 옳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줄 세우기가 이게 이제 구태로 과거 없애겠다는 구태로 가는 거거든요. 줄 세우기 좋습니다. 뭐 그건 그러다 치더라도 최소한 윤석열 총장 갖다가 일단 1차적으로 경선 버스 출발을 갖다가 추석 언저리로 버스 출발 시점을 갖다 조금 연기하고 어차피 싸울 사람은 이쪽 왼쪽에 있는 민주당 이쪽 친구들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 만나서 삼고 초려하십시오. 그래서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빨리 입당. 그건 왜냐니까 윤석열 총장도 지금 세상 어떻게 보면 세상 정치판 물정 모르고 자 중도도 그다음에 보수도 심지어 탈진보도 다 끌어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안 될 이야기죠. 아생 연후 살타고 집토끼를 먼저 공고히 한 다음에 산토끼를 잡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윤석열 총장 주변에 보니까 정치 참모, 그러니까 정책은 이준석 씨가, 이석준 씨가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그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을 갖다가 내리는 참모들 중에 상당수가 과거 지금 현재 국무총리입니다만 김부겸 씨 그 언저리에서 그야말로 왔다 갔다 했던 선수들이 상당 부분 끼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른바 586, 386 운동권적 마인드를 가진 선수들이 많이 보면 윤석열 총장의 귀를 잡고 흔드는 것 같습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 윤석열 총장이 이러고 저러고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7월 그러니까 버스 좀 늦춰놓고 7월 중하순 아니 7월이 지금 7월이군요. 이제 8월 초쯤 돼서 호흡 조절하게 해서 스탠스 조절하게 하고 윤석열 총장을 갖다가 입당시켜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게 하는 가운데 윤석열을 보호해야 됩니다. 또 윤석열이 당내에 들어와서 윤석열과 최재형과 홍준표와 원희룡과 유승민과 황교안과 이런 사람들이 선의의 경쟁 벌이는 모습 국민들이 보기에도 짜릿하지 않을까요? 그 13령, 14령, 15령 그 모두가 다 대통령 후보가 될 수는 없죠. 한 사람만 대통령 후보 됩니다만 나머지는 일종 섀도우 캐비넷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섀도우 캐비넷. 자, 대통령 후보는 누구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할 때 당연히 이 사람은 총리 감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법무장관 감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무슨 장관 감이 되는 거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면은 자 선장과 갑판장과 항해사와 기관사 하나 멋진 이른바 드림팀이 구성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갖다가 유권자들에게
던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준석 대표 좀 클릭 조정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경선 일자의 조정.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의 처음에 잘 모르고 잘 안 들어오려고 할 때 살살 꼬셔서 살살 달래서 살살 얼러서 당으로 끌고 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최재형과 윤석열과 최재형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선의의 경쟁 벌이는 모습 멋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보면 기존에 있던 뭐 쭉 열 몇 명의 이 선의의 경쟁 벌이는 모습 보기 좋을 겁니다. 또 하나 안철수의 국민의당 지금 안철수 지금 최재형 윤석열 최재형으로 눈길이 모이면서 안철수 어느 순간 존재감이 없는 듯 합니다만은 그러나 안철수로 대변되고 있는 또 그쪽 흐름을 갖다가 반드시 끌어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8월 한 달 동안 좀 그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민주당의 흐름 민주당 가만히 놔둬도 지금 이낙연 이재명이 그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네거티브 하면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놔두세요. 그래봐야 서로가 서로 빤스 뱉기는 꼴에 다름 아닌 것이니까.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이준석 대표는 서로가 손을 잡고 윈윈하는 그래서 서로가 손을 잡고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는 슬기와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